네. 오늘은 노장철학 제23강입니다. 장자철학 두 번째인데요. 2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자철학의 시대적 배경, 인간이라는 게 삶이 그래요. 이 사고 구조도 그러고, 각 시대마다 뭐랄까요.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있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장자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21세기 사람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세기형 인간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적응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에 그런 사고의 한계를 갖고 살아요. 근데 이걸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그렇게 형성돼 가니까. 그래서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장자라는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수한 것은 또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장자가 2500년 전에 어떤 시대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가 지금으로 보면 2300년, 400년 전이죠. 2300년, 400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타내는 특수한 형식들은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문제.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 장자가 말하는 천도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물론 그 장자가 말하는 천도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몇백 년이 흘러도 뭐 논의가 되겠죠. 인간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게 춘추 전국시대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춘추시대에서 이렇게 전국시대로 흘러가는데 흔히 그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 차이 이제 보면 여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9쪽에 제가 써놓은 것이 전쟁, 두 번째 형벌, 세 번째가 이제 기아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제1절 전쟁, 적을 베어 죽이는 것을 장려한다. 이렇게 됐죠. 양관 선생의 전국책에 나오는 글인데, 전국시대 전쟁의 특징은 전쟁하는 쌍방이 모두 적을 참수하여 죽이는 걸 장려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임진왜란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덤이 산과 같이 쌓였다라고 그러죠. 코 베고 귀를 베고 하는 그것 쌓아놓으니까 산이 됐다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을 우리가 흔히 서양 근대 철학에서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빛이라는 것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 칠정의 그 본능들 있죠. 이게 살생하는 버릇부터 해서 인간이 잔인하게 보이는 그 잔인한 면들을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게 인간입니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죽여버려요, 인간은. 그냥 재미로도 죽이고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그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쟁에서는 그게 안 지켜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분들 월남전 가서 집단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거 많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학을 떱니다. 한국분이라고 하면 아주 짐승 취급해요. 저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전쟁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전쟁 보시면 본래 춘추 시대에는 서로 예를 강조했어요. 이게 비록 패자가 나왔지만 여기 일주록 그 고현무 일주록 얘기 써놨는데 그 주례를 강조하고 주왕을 존중하고 제사를 중시하여 종성시족을 강조하였는데 열국 사이에는 조빙 회맹 이게 패자가 있으면 그 패자가 천하에 있는 제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마치 천자의 역할 같은 걸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마치 일본의 그 막부 시대 때 보면 쇼군이 하듯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폭력이 숨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듯이 미국은 전번에 그 이란의 그 장군인가요? 공중에서 폭격해갖고 그래서 길에서 그대로 죽여버렸잖아요. 몇 달 전에. 이게 미국이 보여주는 세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근데 춘추 시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지켜졌는데 전국 시대에 오면서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한장의 글도 여기 회남자 글 써놨는데 사치스러운 욕심이 많고 예의가 패하게 되어 군신사에 서로 부자사에 서로 의심하였다. 그 다음에 진한장의 상고사 보면 전쟁을 이렇게 쭉 했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뭡니까 서주에서 동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BC 551년부터거든요. 550년으로 잡는데 이게 끝날 때가 언제예요? BC 221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시황을 이 천하 통일할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냐면 300 몇 년 되죠? 330년인가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계속 발생해요. 전쟁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현대전은 더 무시무시한데. 근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2020년 이렇게 돼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신자유주의 그 제도 안에서 인간을 철저하게 등쳐먹는 시대입니다. 지금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져 20세기 이후로 이렇게 심해진 적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인데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계속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140쪽 제일 아래에서부터 141쪽에 쭉 전쟁에 대해 써놨는데 본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귀족들이 전쟁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춘추 시대의 모습이고 이게 전국 시대의 모습인데 춘추 시대만 해도 이렇게 전쟁하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뭐랄까 폐해가 그래도 좀 더 작았어요. 근데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철기문화 시대거든요. 청동기에서 이렇게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철기가 아주 강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기로 만든 무기, 그리고 철기로 만든 농기구,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농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쟁의 기준에 맞춰보면 철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나오니까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이 개발돼요. 그러니까 전쟁 규모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죠. 무기가 새로워지고 하니까 귀족들이 했던 전쟁에서 농민이 이렇게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대량 학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뭐 전차 여러 개 돼 있죠. 국인들 하층 귀족이 주력군 전차를 타고 전쟁하고 병력 수도 적었다. 근데 전국시대로 뭐 징병대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무기, 그 다음 철병이 나오고 철병기를 쓰고, 그 다음에 포위전도 하고 전문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출연하게 됩니다. 장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전쟁하는가 이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었죠. 순자 얘기하면서 그 명예, 분노, 이익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합니다. 전쟁이 돈 벌기는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 미국 뭐 옛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가? 모르겠다.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이라크 쳐들어가고 그 전에 70년대 후반에 되면은 그 소련이 뭐예요? 아프가니스탄 침략하고 지금 50년 됐는데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데가 어디예요? 체첸 같은 데 있죠? 지금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뭐예요? 점령해버리고. 그 주변에 그 소련 붕괴를 통해서 나눠졌던 여러 개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루안다 사태 아세요? 영화도 나와 있는데. 투투도가 뭐 이렇게 종족 싸움 같은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프랑스부터 미국, 캐나다, 이 서방의 백인 문화들, 백인 국가들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어른 안 가리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은 학살이 벌어지더라도 서양의 강대국들은 돈이 안 되면 그 전쟁에 개입 안 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들 돈만 된다면은 그냥 명분도 만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후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것들 추구하는 건데 장작을 써놓은 거 보세요. 대저 남의 백성을 죽이고 남의 토지를 겸병하여 나의 사욕과 즐거움을 취하니 그 전쟁이 누가 옳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전쟁에서 이긴들 그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연말에 미국에서 그 후세인도 죽여버렸죠? 그 지하 하수도에 숨어있는 놈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어디다 버렸다 올려. 그 다음에 빈 라덴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러죠? 악의 축, 북한 지금 시끄럽죠? 남북 문제 종전선언 같은 것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미국 마음대로니까. 걔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우리한테 이익 없어요. 그건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옆으로 뻗으니까 얘기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국제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길 바라요. 정치, 경제 문제, 특히. 이 세계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가 문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생을 살고 죽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맹자도 그러잖아요. 남의 땅을 빼앗겨 전쟁을 해 죽이고 그러면 죽은 백성들이 들판에 가득하고 남의 성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면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성에 가득하다. 그래서 제후들, 권력자들의 즐거움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그 관련된 거 저기 142쪽까지 돼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지금 시대는 형벌이나 면할 따릅니다. 아까 장자에 나오는 글 이렇게 써놓은 부분인데요. 전쟁을 좋아하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가혹한 형벌을 하였다. 인간세, 장자 인간세 편의 내용. 다가올 시대는 기다릴 수 없고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는 다시 젖힐 수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 뜻을 이룬다. 그 앞에 나왔던 글이에요. 도가 없으면 성인은 그저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형벌이나 면할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제후 군주치고 그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뭐예요? 우리 임금님은 정치를 못 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두환이, 박정희 이런 인간들이 정치할 때 모습이 다 그거예요.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 그런 게 미쳐가지고 결국 뒤에 자살해버리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그 형벌 중에 보면 옛날 글들 보면 예를 들면 그 전쟁에서 상대방이 졌잖아요. 적의 장수 목을 베어가지고 국을 끓여버립니다. 그걸 마셔요. 그리고 그 팔다리 자르는 건 보통 아니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별별 형벌들이 많아요. 중국에 형벌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형벌로 다스리는 군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 보세요. 장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걸 고치도록 노력하는 게 신하의 책무일 겁니다. 용봉은 참수를 당하였고 비가는 배를 가른 형벌을 받았고 장홍은 창자 갈라지고 자선은 시신이 썩게 내버려진 형벌을 당하였다. 어지러운 시대에 난세에 만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하의 도가 왔으면 성인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글에 보시면 지금은 세상은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서로 베어 누웠고 몸에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밀쳐내며 형벌을 받아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본다. 지금 맹자의 말입니다. 지금 천하에 사람 기르는 자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후들 권력자들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 판검사들, 의사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것들, 정치하는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걔들은 범죄 저질러도 다 빠져나가죠.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 바로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나라 이제 그 권력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은 법이에요. 법. 중요한 거는 법이 중요한데 법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는 사회는 이제 병든 사회예요.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뭐 한국 사회 좋은 사회다고 막 뭐 써놓은 것들 나오던데 얘들 유치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뭐 가들이 아는 수준이 그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학정에 의해 포악한 정치 때문에 초청이 이 시대보다 더한 적이 없다. 맹자의 말이에요. 전국시대 중기로 맹자하고 그 장자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맹자가 한 10살 정도 많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배고픔이에요. 또 이제 어차피 꼰대니까 꼰대 같은 소리 할게요.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배고픔하고 추위입니다. 추위 고통. 여러분들은 배고픔의 고통은 그래도 모르는 세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지금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예요. 배고픔의 고통은 넘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군주가 엉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쟁을 하게 되면 뭐예요? 형벌을 한다라는 것이 이면에는 뭐예요? 사치하겠죠, 이 사람들. 자기들은 편하게 먹고 살고 하면서 사치 버리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기하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전쟁하면 세금입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요.
원래 20분의 1이 기본인데 전쟁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전쟁터에다 끌어다가 싸우게 전쟁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많이 걷어가기도 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여기 노작을 다시 하나 써놨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 있는 자의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무거운 세금이에요. 백성들의 죽음을 쉽게 여기는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의 삶을 두텁게 때문이다. 위에 놈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못 얻는 거예요.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다른 책 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노숙자 문제하고 이렇게 그 청년 실업부터 해서 이게 그 뭡니까? 무용고 사망자들 있죠? 고독사. 그런 글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겠어요? 분배가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제 27, 8 먹은 애들이 굶어 죽어 있어요.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럽니다.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고시원 같은데 한 평 반이나 되나 모르겠네요. 겨우겨우 누워서 잘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 길에서 겨우겨우 보면은 다들 술 먹고 이제 겨울이 또 왔는데 또 이번 겨울에 또 얼어 죽은 사람들 나오고 그럴 겁니다. 얘는 국가가 철저하게 뭐예요? 개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맹작을 보세요. 개, 돼지가 사람이 먹을 걸 먹어도 살피지 않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놔두고 있는데 창고를 열어 구할 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러게 한 것이 아니라 흉년든 탓이다 이래요. 이게 요즘 그런 글도 많을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왜 젊은 나이에 저렇게 노숙자로 사냐고 확 그래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래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또 하고 해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는요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그거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요 의욕 상실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남에게 얻어먹고, 뭐, 노가대라도 다녀라, 뭐 그런 얘기도 한다. 그건 멍청한 소리예요. 정신이 황폐해져 버리면 몸에 기본적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군주가 하는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군주가 할 일입니다. 여기 그 145쪽도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인간사의 불평등이 왜 생겼는가. 나중에는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끄트리거리에 전농, 논밭을 다 버려버리고 귀족들 노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밥 갈고 해주는 사람. 그래야지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전 지구적 상황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충 여기가 배경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꼭 읽어보고 이런 얘기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문제들도 같이 공부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숙자 문제나 청년 실업 같은 거 그냥 뭐 방송에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쓴 자료들을 쭉 읽어보고 고민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140쪽 제3장 장자의 생애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